수십 년간 고립의 왕국이라 불려왔던 북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병사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하얀 꽃이 놓인 9개의 초상화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머나먼 타국 러시아를 위해 싸우다 전사했다고 북한 당국이 공식 인정한 군인들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이처럼 자국 군인의 해외 파병과 전사 사실을 공개적으로 대대적인 선전 행사의 중심에 놓은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 KRT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대규모 환영 행사는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 평양의 심장부인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4.25 문화회관은 북한 정권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군사적 행사를 개최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북한은 이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된 공병연대라고 밝혔습니다. 공병연대, 즉 건설과 지원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짧은 발표 뒤에 숨겨진 국제사회의 외교적, 군사적 함의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오늘은 김정은이 감수한 이 위험한 도박, 즉 북한 군인들의 피해 대가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며 이 사건이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어떤 사회적, 지정학적 변화를 초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공병연대라는 베일 뒤에 가려진 북한 군인의 실제 역할과 그들의 희생으로 북한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의 최첨단 기술과 경제적 지원 목록은 무엇이었을까요? 북한은 왜 이 금기를 깼을까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북한 체제의 특성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북한의 선전 체계에서 김씨 일가는 언제나 인민의 아버지로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들의 군인, 즉 인민군이 자국 방어가 아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타국의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은 이 체제 선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정보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폐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개는 고립주의를 버리고 러시아, 북한, 이란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서방 블록, 즉 냉전 시대의 구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김정은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이는 북한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체사상, 즉 자력갱생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외부 동맹국의 군인의 피까지 의존한다는 사실은 인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경제적, 군사적 무능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전사를 공개적으로 추모하며 그들을 영웅으로 격상시킨 것은 북한의 선전 기조가 철저히 동맹, 블록 외교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되어 있지 않다. 세계 최강대국 러시아와 피로 맺은 동맹을 맺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입하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력난과 물자난을 겪고 있으며 북한은 경제난 해소와 군사기술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인력 지원이라는 잔혹한 방식으로 결탁한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쿠르스크 파병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이해관계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북한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러시아의 전쟁 경제에 편입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외교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대외 노선이 주체사상의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적 비난과 인명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생존을 모색하는 실리 외교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북한의 주장, 즉 파견된 군인들을 공병연대라고 한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병은 도로, 교량 건설, 지뢰 제거 등 지원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파견 지역인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의 주요 군사 보급로이자 전선 지원 거점입니다. 만약 단순한 건설 임무였다면 왜 전시 상황에 전문 건설 인력이 아닌 군인을 파견했으며 사망자가 9명이나 발생했을까요? 이 사망자 발생 사실 자체가 이들이 전선에 극도로 근접한 위험천만한 임무를 수행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군이 러시아의 훈련 부족과 인명 손실을 메우기 위한 대리, 병력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입니다. 북한의 파병은 건설 지원을 넘어 러시아 정규군이 꺼리는 고위험 지역, 예를 들어 최전선 인근의 참호 구축 방어시설 건설, 혹은 우크라이나군의 정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보급로, 복구 작업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이는 사실상 대리복무, 즉 노골적인 용명 사업의 성격을 띠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9명의 죽음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아낸 대가의 크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북한은 단순히 식량이나 원유를 넘어선 체제 생존의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력의 활용이 유엔 제재 위반은 물론 국제노동규약과 인도적 원칙까지 훼손하는 현대판 노예 노동의 성격을 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식량은 물론 북한 광산에서 필요한 핵심 원자재나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권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이 피해 대가로 얻은 러시아의 선물 목록은 무엇일까요? 국제정보기관들은 가장 유력한 목록으로 세 가지를 지목합니다. 첫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재진입 기술과 다탄두 기술입니다. 둘째, 정찰위성 개발의 필수적인 고성능 엔진 기술 및 발사체 기술입니다. 셋째, 핵 추진 잠수함 기술과 관련된 첨단 해양 기술입니다. 이 외에도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에너지 및 식량 지원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첨단 군사 기술의 이전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인 핵무력 완성을 위해 인민군 9명의 생명과 국제적 비난을 맞바꾸는 잔혹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 9명의 사망자 초상화를 공개하며 그들을 영웅적 희생으로 포장했지만 이 선전은 체제 내부적으로 심각한 역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수십 년간 외부와의 충돌은 오직 미 제국주의와 남조선 괴뢰와의 직접적인 대치 상황에서만 발생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라는 먼 타국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돌아온 전사자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 사이에 우리가 왜 머나먼 타국의 전쟁에 피를 흘려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악의 경제난과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 인민들에게 이들의 죽음은 영웅적이기보다는 국가의 도구로서 희생당했다는 절망감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은의 포옹과 흰꽃이 북한 주민들에게 진정한 애국심 대신 외부 전쟁에 강제 징집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동맹의 힘을 과시하는 고강도 선전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제 내부의 이념적 균열을 심화시키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 영웅 칭호 뒤에는 또 다른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병사들의 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사망한 병사들의 가족은 일시적인 영웅 대우 후 경제적 궁핍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선전이 사라진 후 피해 대가에 대한 회의론을 내부에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더욱이 러시아 지역에 파병되었다가 돌아온 군인들은 외부 세계의 모습, 특히 상대적으로 풍요롭고 자유로운 러시아의 도시 환경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이 내부로 유입시킬 수 있는 외부 정보는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체제 균열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한 것은 핵과 미사일 기술이라는 궁극의 보상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의존도는 군사적, 경제적 필요를 넘어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적 필수제가 되었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의 눈물과 9명의 전사자 초상화는 단순한 애도 행위가 아닌 북한의 미래 외교 노선과 안보 전략을 선언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임에 틀림없습니다. 북한은 피해 동맹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군사, 경제적 생명줄을 이어가려 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자국민의 생명까지 내놓는 위험천만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 파격적인 선전의 이면에 숨겨진 러시아와 북한의 거래 목록,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울 수 있는 첨단 기술 이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잔혹한 동맹, 그 진실을 추적하는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